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혹시 통장에 딱 1,500원 때문에 매달 받던 기초연금이 뚝 끊긴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65세만 넘으면 연금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게임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초연금이 뭐 그리 어렵겠어 싶었거든요. 나이 되면 받는 거지 뭐가 복잡해?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연금 받을 나이가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서류 하나하나 따져보고 소득 계산하고 재산 평가하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금이자 몇만 원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농지평가액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활비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마저 제대로 못 받으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죠. 한 달에 30만 원 남짓이라도 어르신들께는 정말 소중한 돈인데 말이에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70세가 넘으셔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끊겼다는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주민센터에 가보니 돌아가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통장이 상속되면서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겨우 몇백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달 받던 연금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 때문에 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인정액이 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비밀을 모두 털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잠깐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연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의 세계로 함께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 미로에서 길 잃지 않도록 기초연금의 비밀 병기인 소득인정액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쳐 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나이만 되면 받는 거지 뭐가 어려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해요. 소득도 따져야 하고 재산도 평가해야 하고 부채도 계산해야 하고 정말 머리 아픈 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계산 방법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연금이 삭감되거나 환수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통장에 돈을 넣어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자녀 명의로 바꿔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 평가가 바뀌어서 연금에 영향을 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줄 때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복잡한 계산식을 써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줄지 말지 얼마나 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정말 까다로워요.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마치 월세를 받는 것처럼 계산해서 소득에 포함시켜요.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도 계산하고요. 더 복잡한 건 이런 계산이 매년 바뀐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산 평가액도 올라가고 그러면 소득 인정액도 올라가서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재산이 줄어들면 연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제대로 못 받고 계세요. 어떤 분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고 있고 어떤 분은 나중에 환수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거 잘못했다간 연금 날릴 뻔했네 하면서 부모님께 전화 걸어 상담 예약 잡으실 거예요. 정말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실용적이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나라의 선물 같은 제도죠. 하지만 이 선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소득 하위 70%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9만 원, 부부 가구는 366만 4천 원 이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그게 뭐야? 월급만 보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예금, 주식, 집, 자동차, 심지어 보험까지 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의 재산을 전부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게 월 얼마짜리야? 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가진 집이 왜 월급이 되는 거야?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이 있으면 월세 낼 필요가 없잖아? 그럼 그만큼 돈이 절약되는 거니까 소득과 같다고 봐야지.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 계산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1,500원 차이로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소득인정액은 여러분의 재산을 5가지로 나눠서 계산해요.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같은 금융재산이에요. 여기서 좋은 소식,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돼요. 이건 기본 생활비니까 빼줄게 라는 정부의 배려죠.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2천만 원 빼고 남은 8천만 원에 연 4% 이자를 계산해요. 8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320만 원이 나와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추가됩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내가 일 안 해도 매달 이 정도 번다 라고 정부가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은행 이자가 워낙 낮잖아요. 실제로는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4%로 계산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언제든 투자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잖아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집 팔아서 통장에 목돈이 들어왔다. 그 순간 금융재산으로 잡히니까 조심하세요. 다음은 부동산, 특히 여러분이 사는 집이에요. 이건 지역마다 공제 금액이 달라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에요. 공시가격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2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1억 3,500만 원 빼고 6,500만 원이 남죠. 여기에 4%를 곱하면 260만 원, 이걸 12로 나누면 월 21만 6천 원이 소득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공시가격이 매년 바뀐다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면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소득인정액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죠. 어떤 분은 작년까지 연금을 잘 받다가 올해 갑자기 못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때문이에요. 집값이 올라가면 소득인정액도 덩달아 올라가니 이사나 매매 계획이 있다면 꼭 계산해 봐야 해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봅니다. 특히 중고차 시세 4천만 원 초과면
고급 자동차로 간주돼 무조건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해요. 4천만 원 이하면 차량 가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문제는 명의예요.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차를 샀다면 그건 부모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타는 3천만 원짜리 차가 엄마 명의라면 3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월 10만 원이 소득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딱 기준을 넘기면 연금이 날아갈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신용 문제나 할부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차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명의로 차 사기 전에 꼭 가족회의 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지만 2025년 기준 월 37만 6천 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걸 감액제도라고 부르죠. 국민연금이 많다고 자랑했다가 기초연금이 깎이면 좀 속상하겠죠? 여기서 억울한 게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됐는데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일한 게 죄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는 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액 확인하고 기초연금 상담 꼭 받아보세요. 보험해약 환급금이나 펀드 평가액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이건 내가 당장 안 쓰는 돈인데 해도 소용없어요. 정부는 이걸 현금화하면 이 정도야 라고 계산하거든요.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해약 환급금이 꽤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다 재산으로 계산되니까 보험 해약이나 펀드 정리 전에 소득인정액 영향부터 체크하세요. 이제 실제로 연금을 놓친 사례들을 볼게요. 첫 번째 사례예요. 할아버지가 시골 땅을 팔아 1억 1천만 원을 통장에 넣었어요. 그 순간 금융재산이 늘어나면서 소득인정액이 1,500원 초과. 결국 기초연금이 중단됐죠.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1,500원이요? 1,500원. 라면 한 개도 못 사는 돈 때문에 말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더 황당해요. 아들이 타는 3,500만 원짜리 차가 엄마 명의였어요. 이 차 때문에 엄마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연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아들은 엄마, 이거 내 차야. 라고 항변했지만 명의가 중요하거든요. 정부는 명의가 엄마면 엄마 차야 라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 정말 조심해야 할 내용이에요. 집을 팔고 목돈이 생겼는데 신고를 깜빡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정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이 이걸 잡아내서 2년간 받은 연금을 전액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복이음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토부까지 연결된 슈퍼 감시 시스템이에요. 재산 변동 숨기면 절대 안 돼요. 요즘은 정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숨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동산 거래도 실시간으로 다 잡혀요. 이제 연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사전 상담이에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나 방문해서 소득인정액 미리 계산해 보세요. 뭔가 변동이 있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이렇게 하면 연금에 문제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30일 내에 신고해요. 집 팔거나 보험 해약하거나 목돈 생기면 30일 안에 신고 필수예요. 이거 놓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아까 말씀드린 환수 사례처럼 될 수 있어요. 셋째, 명예 정리예요. 부모님 명의로 된 자녀 차량 지금 정리하세요. 이것 때문에 연금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녀분들이 부모님 신용으로 차를 샀다면 빨리 명예 이전하시는 게 좋아요. 넷째, 가족회의예요. 부모님 재산 상황 공유하고 연금 자격 유지 전략 짜세요. 가족이 함께 알고 있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연금 받고 계시는데 뭔가 바뀌면 연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라는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해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1,500원 때문에 연금 날릴 일 없어요. 자, 오늘 기초연금의 핵심, 소득인정액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봤습니다. 월급뿐 아니라 통장, 집, 차, 보험까지 다 계산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정말 복잡하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일이 어려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파고들어 보니까 정말 섬세하게 계산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연금이 갑자기 끊겼다거나 왜 적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이 소득 인정액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작은 실수 하나가 연금을 날릴 수 있으니 꼭 사전 상담받고 재산 변동은 빠르게 신고하세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설마 이런 것까지 신고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바뀌면 일단 물어보세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했는데 그 돈이 통장에 들어가면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발각되어서 받았던 연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셨을 텐데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 오히려 부모님 연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려고 계좌 이체를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조심해야 해요.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이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현금으로 드리시거나 아니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또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동차는 물론이고 예금 통장, 보험, 심지어 주식 계좌까지요. 이거 실제로는 내가 관리하는 건데 명의만 부모님으로 되어 있어라는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혹시 시골에 땅이나 농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요즘 농지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몇 년 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땅이 지금은 소득 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더 주의하셔야 해요. 농사를 짓는 농지는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일정 부분 제외해 주는데 농사를 안 짓는 땅은 그냥 재산으로만 계산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전문가 상담이에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우리 집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상담 받을 때는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해서 가시면 좋아요. 예금 통장, 보험증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한 계산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5세가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주기는 하지만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해요. 신청할 때도 서류 준비를 잘 하셔야 해요. 특히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빠뜨리지 말고 챙기세요. 그래야 정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받을 수 있는 분은 꼭 받으셔야 하고 받고 계신 분은 계속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평생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 함께 알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모르고 있다가 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요즘은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 링크 하나 보내드리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정말로 모든 댓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집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의 댓글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거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받을 자격이 되시면 당당하게 받으시는 거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잘 챙기시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